넘어갈게요. 네, 다음 주제는 북한의 무인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북한 무인기가 남한 상공을 7시간이나 정말 휘젓고 갔습니다. 휘젓고 갔다라는 말,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다른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남한 상공을 휘젓고 간 북한 무인기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진짜 도대체 뭐 했나? 정말 윤석열은 뭐 했나? 국방부 장관은 뭐 했나? 라는 얘기가 절로 사실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 북한의 무인기는 총 5대가 내려왔다 그래요. 그런데 5대 중에 1대도 격추 못 시켰고 4대는 항적이 사라졌으며 1대는 북한으로 유유히 돌아갔습니다. 아마 4대는 유인용, 아마 시야를 분산시키기 위한 용도였던 것 같고 1대가 진짜 주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공이었던 그 1대는 유유하게 그 휴전선 이남에서 서울 상공과 회집고 휘젓고 돌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휘젓고 돌아가는 이 북한 무인기를 격추시키기 위해서 뭐 공격 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출격을 했는데 격추는 못 시키고 오히려 우리 공군기가 추락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10시 한 반 정도부터 했나 봐요. 북한 무인기 5대가 휴전선을 넘어왔다고 합니다. 4대는 강화도 방면으로 비행을 했고요. 1대는 한강 하구 쪽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파주, 문산을 거쳐서 서울 하늘을 비행을 했습니다. 이 한강 하구가, 우리는 한강이 보통 우리 서울하고 연접해 있으니까 북한하고 좀 멀 것 같죠. 근데 한강 하구는 거의 이제 김포반도에서 강화도로 이어지는 여기는요, 강폭이 되게 넓습니다. 거의 바다에 가까울 정도로 강폭이 되게 넓거든요. 자, 이 한강 하구는 북한하고 사실상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휴전선이 그 한강 하구를 가운데로 쑥 가로질러 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화도 쪽에서 나왔으면은 그 한강 하구를 따라 쭉 들어오면요, 휴전선을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거기 휴전선 상공을 날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쑥 들어와 가지고 파주, 문산을 거쳐서 서울 북쪽 지방을 거쳐 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간대. 총 채공 시간은 7시간. 7시간이면요, 짧은 시간 아닙니다. 얼마든지 격추를 시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10분 정도 넘어왔다면 모르겠는데, 7시간을 있었는데 격추를 못 시켰다? 이건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공군은요, 이게 총을 따다다당 쐈을 때, 이게 기총 소사를 했을 때, 이 총알이 안 맞고 북한을 넘어갈 것을 걱정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게 민가에 떨어질까봐 걱정을 해서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야, 그것도 한 몇십 분 이내 얘기죠. 7시간이나 있었는데 이걸 격추를 못 시켰다? 말도 안 돼. 이게 말도 안 돼. 이거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걸 격추시키기 위해서 헬기도 출동을 하고 공격기까지 출동을 했는데 이거를 격추를 못 시켰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변명할 거리가 안 돼. 변명 못 해. 이건 무조건 작전 실패야. 그냥 작전 실패인 거예요. 7시간이나 휘젓고 다녔는데 세상에 그걸 그대로 내비뒀다? 기관총도 쏘고 공격 헬기도 뜨고 경공격기까지 출동을 했는데 그럼 뭐 했냐 이거지. 북한이 운용하고 있는 무인기는요, 그닥 좋은 거 아닙니다. 중국에서 가져온 몇 가지 엔진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조를 해서 써요.
근데 엔진 출력이 부족해가지고 사실 무거운 것들을 들고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폭탄이라든지 이런 걸 뭐 보니까 아까 보니까 뭐 그 한국경제 거기는 보니까 뭐 화학무기 이런 걸 실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린 반포너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화학무기가 그게 뭐 가벼운 줄 알아요? 예? 뭐 화학무기를 비닐에 싣고 들어오나? 아니라고요. 화학무기도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고도에서 떨어뜨려야지 최대 효과를 낼 수 있고요. 그러려면은 일정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적어도 100kg 이상은 나가요. 그 장비가. 그리고 뭐 화학무기 같은 거는 공중에다 살포할 거 아니에요. 공중에 살포하면은 이게 희석이 될 거 아니야. 바람이 불 거 아니야. 근데 바람이 불고 희석이 되더라도 피해를 끼쳐야 되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갖고 날아 들어와야겠죠. 그러면은 이게 적어도 몇백 킬로씩은 무게가 돼요. 제법 무게가 돼요. 근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무인기는요, 몇백 킬로그램을 싣고 날아가기가 힘들어요. 기껏해야지 3, 40kg 정도를 실을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측됩니다. 그럼 3, 40kg짜리면 얼마다? 예. 이 물로 하자면은 한 페트병 한 20개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를 싣고 공중에서 뿌린다? 그러면 사실 공중에 희석돼 가지고 큰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게 못 줘요, 솔직히 말하자. 그 정도 가지고. 여하튼 간에 그 작고 약한 북한의 무인기를 공격 헬기가 출동해 가지고 격추를 못 시켰다고? 야, 진짜 씨. 쪽팔린 줄 알아야죠. 심지어 재밌는 거는 기관총 100발 정도를 쐈대. 그래도 격추를 못 시켰대. 이 헬기 조종사인지 아니면 항공기 조종사인지는 공군기 조종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육안으로 확인까지 했답니다. 육안으로 보고서도 격추를 못 시킨 거예요. 이런 바보짓이 어디 있습니까?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죠. 이거는 정말 눈뜬 봉사라는 아니까 뭐 이게 진짜 눈 뜨고도 코베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눈 뜨고 코베인 상황이에요. 뻔히 보고서도 당해버린 그런 황당무계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참 뭐라 변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이 무인기가 서울상공을 회짓고 다니는 바람에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는 항공기가 이륙을 못했습니다. 왜? 당연하지. 이걸 격추를 시켜야 되고 교전을 해야 되는데 민항기가 거기서 떠봐. 김포공항도 그렇고 인천공항도 그렇고 곧바로 그 영공 아마 그 근처에요. 그 인근 공역일 텐데 그 인근 공역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그 기관총 같은 걸 발사를 했는데 그게 잘못해서 민간 항공기 맞아보세요.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항공기가 이착륙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 상황이 심각해서 7시간 내내 그랬던 건 아니겠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어요. 근데 격추를 못 시켰다고. 뭐 하자는 건데? 이게 엄청난 미국의 그 무인 공격기처럼 리퍼나 글로벌 호크나 이런 것처럼 진짜 이게 최첨단의 그런 항공기면은 말도 안 해. 아니에요. 중국하고 일본에서 여기저기 숨쳐서 부품 훔쳐가지고 끼워 맞춘 조립한 정말 조악하게 그지없는 그런 건데 이거를 격추를 못 시켜가지고 쩔쩔맸다고 그래서 더군다나 그걸 돌려보냈다고. 야, 도대체 윤석열 정권에 하는 게 할 줄 아는 게 뭔데? 자, 더 웃기는 거는 뭐다? 네. 자, 7시 47분부터 이렇게 항적이 포착되기 시작했다는데 이렇게 이 김포반도 쪽으로 해서 내려와가지고 한강 하구에서 4대는 강화도 쪽으로 가고 나머지 한 대는 파주, 서울 거쳐서 이렇게 돌아갔대요. 근데 여기다 경고방송했대. 그리고 북한기가 돌아간 다음에 우리도 무인기 띄워서 북한 함정에 돌고 나왔대. 진짜 뭐 하자는 건데? 그게 뭔데?
넘어왔으면 격추를 시켜야지. 이걸 돌려보냈다는 게 말이 돼요? 아, 참. 뭐 변명할 거 없습니다. 이거는 작전 실패입니다. 작전의 완전한 실패. 망한 거예요. 이런 군을 믿고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단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네? 도대체 윤석열 정권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미사일을 쏘면 거꾸로 돌아오질 않나? 북한이 미사일 쐈다고 이게 대응 사격을 한다고 에이테킴스니 뭐 이런 거 막 쐈는데 그 중에 한 발이 사라지거나 갑자기 중간에 없어지질 않나? 북한 그 수뇌부를 공격하기 위한 벙커버스터용 미사일을 썼는데 두 발을 쐈는데 한 발만 나가고 한 발은 안 나가고, 그래서 따라갔던 다른 비행기에서 발사해가지고 결국 겨우 두 발을 맞추고. 즉 지금 우리나라 군의 이 준비 태세가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이 몇 달 만에 왜 이렇게 개판이 됩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진짜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국내 이런 기강이 해이해지고 준비 태세가 망가지는 거는요,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민주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이 민주정권이 혹시라도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됐을까? 난리가 났어. 당장 대통령 물러나라고 난리가 났을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야, 이런 것 좀 있어도 민주정권에서는 이런 게 있으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바짝 긴장을 하고 있고 군에 대해서도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시킵니다. 반면에 수구정권,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이쯤 일 가지고는 별로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어찌 된다? 느슨해지는 겁니다. 군 전체가. 몇 달, 이렇게, 사실 이렇게 군의 이 준비 태세를 바짝 조이는 거는 힘들어도요, 이거 흐트러지면 금세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거는요, 군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야만이, 그래야지 제대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는 군에 제대로 예산과 인력이 배정이 안 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옛날에 그렇잖아. 우리 군대 가보면은 잘 돌아가는 군대는 예산이 군단부터 일선 중대까지 짜자자자 줄 돈이 제대로 착착착 내려가고, 안 돌아가는 군대 가면은 어디서 중간에서 헤쳐먹는지 꼭 말단 부대까지는 돈이.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장교를 할 때인데, 저는 해안대대 근무를 할 때 32사단 98년대 해안대대 근무할 때는 정훈 분야 예산이 없는 줄 알았어요. 1년에 20만 원이 단 줄 알았어요. 앵걸 추가 장비 소요 예산이 40만 원인 게 있대? 근데 나한테까지 안 왔어. 네, 예산이 안 오는 거야, 나한테까지. 내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래서 정훈 장교한테는 예산이 원래 없나 보다, 20만 원이 단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지. 그런데 다른 부대를 갔어. 다른 부대를 가니까 앵걸 예산이 제법 되는 거예요. 장비 구매 예산도 있고 부품 구입 예산도 있고 소모품 구입 예산도 있더라고. 그 다음에 정훈 교육 예산도 있고 한 100몇만 원이 돼. 200몇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 황당하대. 내가 분명히 대대에 있을 때는 예산이 한 푼도 없었는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많아졌지? 이때 많아졌대? 이때? 왜 없니? 자, 군대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렇게 예산하고 인력이 제대로 배치가 돼야 되는데, 군대가 안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예산이 중간에서 어디론가 날아가. 더 웃긴 얘기 하나요? 제가 모 공병여단에서 상급부대로부터 이 TV 세트, 그 당시 좀 큰 거였어요. 그 당시 40인치가 들어왔는데 40인치 그때 꽤 큰 그 TV였거든요. 그래서 40인치 TV가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부대마다 이렇게 대대마다 이렇게 각 그 일선 그 내무반에 다 하나씩 내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각
그 내무반마다 제가 살펴보고 제일 오래된 TV를 골라서 이 TV를 바꿔주라고 다 바꿨어요. 그리고 그 TV 중에서 그나마 이제 바꿔준 TV, 그러니까 오래된 중고 TV 중에서 쓸만한 거는 또 다시 가져와가지고 정원실에서 고쳐서 쓰기도 하고 또 그게 필요한 다른 부대에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했었거든. 그래서 야 정말 뭐 그러니까 근데 이 TV를 내려다 주러 가니까 일선 대대장이 중대장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어떻게 이게 이 TV가 우리 중대까지 내려오냐 그래서 당연히 중대급에 내려보내라고 일선 내무반에 보내라고 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 중대장이 뭐라 그런 줄 알아? 옛날에는 뭐 안 그랬는 줄 아나. 그래도 안 내려오더라. 그래서 야 정원장교 진짜 고맙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일을 했는데 고맙다 소리를 듣대. 그냥 황당했죠.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전에 있던 해안대대에도 TV가 30대 정도가 보급이 나왔어요. 정훈 교육 예산이라고. 그러니까 그 정훈 교육을 하려면 요새는 다 TV로 하거든요. TV로 이렇게 TV 틀어주고 뭐 테이프 돌려줘 시청각 교재를 가지고 하는데 그 시청각 교재를 보려면 TV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TV를 그래서 이렇게 보내준 거였는데 그래서 내가 옛날에 있던 부대에도 30대가 배당이 돼서 나왔는데 중간에 어느 새끼들이 다 헤쳐먹은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까지 안 온 거지. 어느 놈인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은 부대가 어느 부대가 잘 되는 거예요. 예. 일선에까지 다 보급품 내려가고 돈 내려가고 하는 이 부대가 잘 될까요? 아니면은 중간에서 어딘가 쓱싹 해먹는 놈들이 잘 될까요? 당연히 전자죠. 그죠? 그런데 지난 7개월 동안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군대가 이상해진 겁니다. 예산과 인력이 일선으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야. 달리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언젠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돈이 하는 거다. 돈이 일선 부대까지 내려가면 그 전쟁은 승리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패하는 거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품 안 내려가고 예산 안 내려가고 인력 안 내려가면은 일선의 장비들은 고장나거나 고장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나 성능이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 됩니다. 누구랑? 러시아 대표적이잖아요. 예. 윤석열 정권 툭하면 선제 타격한다더니 선제 타격은커녕 이번에 원주기지에서 출격한 경공격기 하나는 추락했어요. 원주기지에서 출격한 경공격기 KA-1 이거는 원래 KT-1 그러니까 그 초등훈련기인데 이 초등훈련기를 약간의 무장을 실어가지고 공격용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무인기라든지 또는 지상 공격용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간단한 공격을 위해서 이렇게 개조한 게 KA-1인데요. 이 KA-1 경공격기가 날아가다가 추락을 해버렸어요. 북한 거 격추시키랬더니 우리 거 잊어먹었다니까. 우리 게 추락했다니까. 황당하죠. 예? 도둑잡으로 내보냈더니 도둑은 못 잡고 장독대만 깬 거야.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뭐 이래놓고 선제 타격이 뭐야.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 생각이 났습니다. 러시아가 사실 군사력에 있어서는 거의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인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제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투입한 장비마다 고장이 나고 고장이 안 나면 성능이 부족하고 성능도 괜찮고 고장도 안 난 건데 그럼 뭐다? 예, 운용하는 운용병들이 장비가 익숙하지가 않고 그러니 실전 가니까 계속 망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실패한 그 압도적인 전력에도 불구하고 제풀에 주저앉은 것 그거하고 지금 우리 군의 모습하고 너무 양상이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막상 실전이 벌어졌을 때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되돌아오지 말라는 보장이 있어요? 비행 F-15가 떴는데 평양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러가는데 미사일이 안 날아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있나요? 자, 지금 상황은 딱 이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전투기를 출격시켰는데 전투기가 추락하는 상황까지 벌어져요. 이게 만약에 실전에서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전쟁 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러시아 비웃고 있죠. 러시아하고 지금 달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은 아마 이 얘기하면은 또 전 정권 타령할 거예요. 웃기는 놈이지. 지들이 잘못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전 정부가 잘못해서 그랬다 식으로 또 빠져나가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명백한 거는요. 윤석열 정권 와서 군 기강이 해이해지고 장비와 인력과 예산이 일선까지 제때 내려가지 않는 거 지금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군의 전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에도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 그와 똑같은 상황인 거죠. 자,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참 여러 가지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군대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들, 이거 정말 웃어 넘길 수가 없어요. 전투기가 추락한다든지, 현무 미사일이 날아가다 되돌아온다든지, 심지어 최신 전략 무기가 실전에서 고장나는 경우, 에이테킴스나 공대지 미사일이 발사가 안 된다든지, 발사를 했는데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왜 실전이라고 그랬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북한이 뭐 전투기 150대 동원해가지고 막 위협 비행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도 미사일 쏘고 했잖아요. 그 미사일 쏘는 와중에 날아가야 될 놈이 안 날아가고, 쏘았는데 중간에 사라지고, 날아가던 게 되돌아오고, 실전 상황이에요. 이거 사실은 실제로 전쟁이 붙은 건 아니지만 양측이 서로 자신의 무력을 지금 과시를 하고 있는 판이었다고.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야 무섭지 이랬는데 갑자기 휙 이랬는데 휙 넘어졌다 쳐봐. 주먹지막 하다가 내가 뭐 이렇게 섀도우 복싱을 하다가 휙 자빠졌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웃겨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딱 그런 거예요. 섀도우 복싱 하다 자빠지는 것과 비슷해요. 이게 무서워 상대방을 겁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섀도우 복싱을 하는 건데 이 와중에 잘못해가지고 내가 나를 친 거야. 그러면 이게 웃기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비웃음을 당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상황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그게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왜 이래야 돼요? 그리고 전투기 추락, 윤석열 정권에서 유독 많이 일어납니다. 뭐 김건희가 가서 애도하고 추모, 애도하고 추모가 할 거 아니고 안 떨어지게 해야지. 안 떨어지게. 참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결국에 군 통수권자가 부동시해가지고 부동시를 핑계로 군대 안 가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군 전체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 부동시가 군대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블루문님, 원전도 멈췄다는데 방법이 없대요. 그러게 말해요. 참. 웬즈데이님, 도어 스탬핑 때 도망가다가 자빠졌잖아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기가 막히죠.
참 이런 얘기를 참 계속 해야 된다는 게 한편으로는 참 자, 분배의 정의 실현님, 좀 당황스러운 얘기 하시네요. 예, 일부러 격주 안 시켰다. 그런 얘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3차 대전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요? 글쎄요. 자, 스마일 피님, 예, 경제에 무능한 사람 대통령 시켜놓으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우울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블루문님, 대단하기는 해요. 경정부가 라고 뻔뻔하기가 라고 하셨네요. 참, 네, 그렇군요. 네. 자, 콜걸님 들어오셨나요? 예, 콜걸님 감사합니다. 들어오셨네요. 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자, 안인숙님, 사기꾼 멧돼지 처리가 해답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문제는 언론인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언론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야 정상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과연 언론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지적하기는커녕 북한의 도발이 어쩌고 이러고 있으니 아니 북한은 도발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대신에 우리가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그걸 잘 방어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멍청한 정권은 어떻게 하느냐면 북한의 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신 무장을 철저히 하자 뭐 이런 얘기하는 정권이 제일 멍청한 정권이에요. 정신 무장 아무리 해봐라 총알이 비껴가나 그런 건 없거든요. 에휴, 답답합니다. 자, 김한울님, 항상 수고가 너무 많으신 베리님, 소정님께 커피 한 잔씩 사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검찰에 출석할 거라고 하죠. 검찰에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 아마 그때가 되면 우리가 또 응원을 좀 하러 수원지검에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소정님, 베리님 꼭 오십시오. 우리 한울님께서 커피 한 잔 사러 가니까 제가 커피에다가 맛있는 케이크까지 하나씩 준비하겠습니다. 블루문님 조작 수사는 잘하잖아요. 술 처먹고 그럴게요. 자, 세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